네, 안녕하세요. 나스정형외과 원장 나상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우리 몸의 부상 그리고 상해에 대해서 조금 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뒤에서 차가 받아서 내가 대비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휘청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경추에 있어서 이렇게 고개가 확 이렇게 앞으로 숙여졌다 뒤로 제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에 디스크 손상이 심하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렉션 디스트랙션 인절이라고 그런 굴곡 신전 손상이라고 해서 목 뒤에 그런 인대가 좀 파열되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목뼈의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허리가 이제 굴곡 신전이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근육 쪽에 염좌가 이렇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디스크 파열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과 허리의 경우 이제 디스크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보통 이제 디스크 손상 급성기를 4에서 6주로 잡거든요. 그래서 4에서 6주간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좀 내원하시면서 급성 염증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사지관절의 손상이 있을 때, 단순 염좌나 그런 급성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길지 않게 보통 한 2주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받는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를 받는다든지, 통틀어 보면 보통 한 2주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그런 염좌나 타박상, 우리가 이제 막 어디 부딪혔거나 그런 손상에 있어서는 라이스라 그래요. R이 뭐냐면 rest거든요. 휴식. 일단 휴식하고, 그리고 I, 라이스 밥이잖아요. I가 뭐냐, 아이싱. 그리고 C, compression. 그리고 E, 엘리베이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한 2, 3일 정도는 다쳤을 때 병원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아이스 치료도 받고, 집에서도 자기 전에 손상 부위를 아이싱을 좀 하고, 잘 때도 베개 같은 것을 두세 개 받쳐서 다리 같은 경우는 염좌 있으면 올려놓고, 아니면 팔도 베개 같은 거 좀 올려놓고 이렇게 자는 것이 조금 통증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상 조금 손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그런 자세한 손상 여부를 파악한 뒤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자세,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 손상이 있는데 등 뒤로 이제 팔을 뻗으려 했을 때 통증이 갑자기 샤프하게 확 온다. 그러면 그 자세를 일단 하지 않는 거고요. 이제 염증 때문에 그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이렇게 가지고 관절을 가하면 너의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기려고 억지로 뭘 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병원 담당 의사의 의견을 경청해서 내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 일단 하는 치료 중에 이제 신경 소염 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주사의 텀이 있거든요. 환자분에 맞춰 가지고 그런 주사의 텀이랑 그런 주사의 횟수나 이런 걸 정하게 되는데, 이따금씩 환자분들께서 이제 주사 맞고 한 번 맞고 이제 통증이 너무 좋아져서 한 30%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서 발길을 끄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약을 이제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통증이 재발해서 오는 분들이 한 80%는 됩니다. 왜냐면 그런 염증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해도 연부 조직이나 힘줄 인대 손상이 회복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이가 이제 계속 신체 검진을 또 하고 영상도 찍어보고 하면서 손상이 좀 잘 회복돼서 일상생활로 이제는 충분히 복귀하고 운동도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때까지는 병원을 좀 지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담당이와 함께 상의도 하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레스트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다 보니까 절대 막 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일상생활도 최소한으로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쁜 현대 사회를 살잖아요. 현생을 이제 바삐 사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푸는 과정 중 하나가 운동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택배업을 하신다던가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으셔야 되고,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면 계속 팔을 쓰셔야 되고 힘을 쓰셔야 되고, 직업적인 이유로 생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취미로 하는 운동에서 생긴 통증이라든지 그런 통증이 생겼을 때 병원 와서 치료받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좀 아파요.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그런 직업적인 뭔가 특성에서 내가 힘을 주거나 했을 때 아픈 것을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적당히 견딜만 하다, 할만하다 할 때까지의 그런 일상생활을 쭉 지속하십시오. 뭐 이제 사실 뭐 한의원도 많이 가고 그런 다른 뭐 민간 치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료들을 받고 막 하시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로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건 틀렸어요 라고 까지 말은 안 하는데요. 다른 치료법이긴 한데 제 부모님이라면 정형외과 의원에 오셔가지고 조금 적절한 그리고 알맞는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좀 빨리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